안녕하세요, 이세입니다. 오늘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의연하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가타다 다마미의 나는 왜 저 인간에게 휘둘릴까? 라는 책을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제목 정말 대단하죠? 나는 왜 저 인간에게 휘둘릴까? 우리 살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유난히 누구한테 휘둘리는 경우 있죠. 사람이 왜 남한테 휘둘릴까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들 얘기했냐면 그냥 의견 대립 생기는 게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리고 감정 낭비하는 게 싫고, 그래서 그냥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대충 맞춰줄게, 이렇게 하고 휘둘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열등감이나 어떤 소유욕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친구가 자기의 어떤 그런 열등감을 부추기는 경우나, 아니면 백화점 어떤 그 판매 직원이 자기 어떤 그 과시욕을 부추기는 경우나, 이럴 경우에 또 휘둘려서 막 쓸데없는 막 물건을 그야말로 지른다고 하잖아요. 막 지름신이 막 진짜 나왔어, 막 지름신이 이제 임했어, 막 이런 그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런 제3자에게 또 휘둘리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에서 제일 많죠.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잘 보이고 싶으니까, 직장 상사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맞추려고 눈치 보고, 또 그가 권력을 막 휘둘리는 대로 막 거기에 따라서 막 휘둘리고, 정말 내 그 회사의 명줄이 당신한테 달렸어, 이러면 또 막 거기 가서 매달리느라고 휘둘리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남한테 휘둘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문제는 뭔가 하면요, 자기가 누구한테 휘둘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지금 휘둘리고 있나? 아닌가? 이런 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회사에서도 그렇고, 정말 내가 결정하고 있나? 이런 거, 나의 늘 소신을 정말 이렇게 어떤 소신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나? 그러니까 누구가 뭐 기분이 좋으면 같이 안심이 되고, 누가 기분이 나쁘면 막 내가 불편하고 막 이래지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누구에 의해서 나의 행동이 굉장히 많이 제약당하고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휘둘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좋고 싫은 거랑 관계없이 뭐 어떤 막 사는 게 너무 불행하게 느껴지거나, 그다음에 행복하지 않다, 막 힘들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것도,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건 지금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휘둘린다고 생각되면, 이제 그 휘둘리면 사실 어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불행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 보시자고요. 내가 휘둘린다고 생각이 되면, 자, 어떻게 빠져나올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휘두른 사람한테 굳이 사랑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막 그렇게 막 이리저리 휘두르는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뭐 굳이 사랑받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단한 자유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관계를 어떤 망치는 것도 불사하고, 이제 나를 갖다 억압하고 조정하려고 드는 상대가 있어요. 그런 상대한테서 뭘 애써서 인정받거나 사랑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더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죠. 뭐 어떤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으로 회사 직장 상사, 그 다음에 이제 시집 식구들, 아니면 남자분인 경우 같으면 이제 처가집 식구들, 그리고 뭐 부모님한테 또 막 휘둘리는 그런 경우도 많죠. 이제 그리고 어떤 이제 또 어떤 제3자의 어떤 지인들, 그리고 선배에 막 휘둘려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거꾸로 이제 다수가 한 사람 휘두를 수도 있어요. 누구 하나 무슨 동호회 회장 시켜놓고, 뭐 회장이 알아서 해야지, 그런 건 뭐 회장이 내야지, 뭐 회장이 책임져야지, 이런 식으로 막 그 다수가 한 사람 또 휘두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호구로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또 회사에서 내가 이제 휘둘리는 경우, 내가 만약 경력사원으로 들어갔으면, 아니 경력사원으로 들어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거 밥값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막 팀장 휘둘러대는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경력사원으로 들어왔는데 나한테 어떤 기대하는 바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말 휘둘려갖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막 이런 거,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절대로 딴 팀하고 정보 공유하면 안 돼. 정보 공유할 때는 팀장한테 허락을 받고 공유해야 돼.
절대로 협조하지 마. 이런 거는 정말 유연하게 좀 해도 되는 건데 라는 어떤 내 인간관계 원칙이 있는 건데 그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한 어떤 직장 선배에 대해서 내가 막 또 휘둘리키는 그런 경우죠. 그리고 뭐 남자가 말이야, 또 여자가 말이야, 이렇게 그런 어떤 편협된 어떤 그런 단어를 가지고 사람을 휘두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며느리니까 말이야, 이런 경우 사위가 돼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휘둘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자식한테는 다 너 잘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휘둘러대는 경우, 결혼하고 싶진 않은데 억지로 결혼해야 되는 경우, 그 학교 가야 되고 그 회사 들어가야 되고, 회사 안 맞는데도 뭐 일단 뭐 부모님 보기에 굉장히 버젓한 그런 회사니까 퇴사도 못하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러면 이제 부모한테 이제 휘둘리는 거죠. 그리고 저 아는 지인은 너무 막 히스테리칼한 어떤 그런 거의 사이코패스 같은 직장 상사 밑에 있는데 오늘 하루 혼나지 않는 게 목표래요. 오늘 하루 저 사람이 막 난리 쳐가지고 막 엎어버리고 막 이러는 꼴을 안 보는 게 목표다. 막 이렇게 전전긍긍해요. 늘 불행하게. 그게 바로 휘둘리는 거죠.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떠한 경우라도 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꼭 사랑을 받아야 돼? 그거 받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첫 번째 방법. 직장 상사한테 내가 정말 일을 잘 못하면 일을 잘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내가 일을 잘하는 거랑 관계없이 그 사람은 내 목줄을 탁 쥐어잡고 막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휘두르는 게 그 사람 직성이 풀리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정말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뭐 최선을 다해서 맞추지 않고 그렇게 뭐 절대적으로 인정 안 받는 쪽을 택하겠어. 그냥 나의 할 도리, 나의 본분, 그냥 내 원칙대로 소신대로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직장 다니는데 좀 숨통이 트이는 거죠. 시집 식구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집 식구들한테 인정받는 며느리가 꼭 되어야 되는가. 나의 최선을 다하자. 그냥 나의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게 막 사상권 며느리가 돼가지고 이 튀어와 막 이런 정말 심하게 거의 저희 후배는 거의 시집이 군대래요, 군대.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사랑받는 며느리 포기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님의 어떤 정말 부모님의 어떤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막 질질 끌어대면 그냥 미리 그냥 저한테 그냥 실망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그냥 자식입니다. 이렇게 아예 해버리는 거. 커밍아웃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게 뭐 내가 내 인생을 망치겠어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그렇게 나를 휘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랑받지 않아도 그렇게 뭐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첫 번째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할 때 내 관점으로 이게 바른지 아닌지 판단해보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력사원으로 들어와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것도 안 돼? 그래서 고개 막 절레절레 흔들고 이거 실망이야. 이거 사람 잘못 뽑은 것 같아. 라는 건 뭔가 하면 어떻게든지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거죠. 경력사원에 대해서. 특히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직장 상사를 이렇게 위협하는 경우에 더욱더 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를 휘둘러 보겠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기죽어서 움츠려들고 괴로워하고 내가 정말 너무 실망을 줬나 이 회사에 이러면서 막 거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건 이제 말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저에 대해서 기대가 크신데 아직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 저에게는 이런 어떤 서포트와 이런 이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주시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간을 주시면 제가 회사에 최선을 다해서 적응해 나가면서 저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렇게. 그래서 절대로 나를 정말 휘두르려고 하는 그 직장 상사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어떤 내 페이스를 찾아가는 거. 막 허둥지둥 맨날 야근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당신 기준에 맞겠습니까? 이 난리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내 페이스를 지켜서 지치지 않고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 자세가 결국 휘둘리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경력사원 이만큼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만큼이 될 때까지는 제가 이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판단을 했을 때 그게 나의 최선이니까 그렇게
나의 그 관점으로 이제 올바르게 판단해 보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을 막 떠넘기는 막 선배, 일을 떠넘기면서 너 나한테 잘 못 보이면 이 회사에서 버티기 힘들어. 막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수준 없이 막 그렇게 수준 떨어지게 이렇게 이제 협박하는 그런 선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또 휘둘려서 막 어떻게든 잘 보이고 그쪽 라인에 서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그런가? 이 사람은 잘못 보이면 내가 이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 내 관점에서 회사 전체 분위기를 파악해 보는 거죠. 분위기를 파악해서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해서 내가 지금 잘못 판단,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믿고 그런가 봐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서 그 사람한테 말려 들어가는 건 내 책임. 그렇기 때문에 파악하고 나서 나의 소신대로 어떤 내 판단대로 밀어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회사에서 줄 똑바로 서라. 어느 편에 설지 똑바로 해라. 회색 분자 되지 말고. 근데 결국에 보면 회사에서 회색 분자가 더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쪽에 섰다고 해서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막 여기서 막 우르르 몰리고 이쪽 줄에서 이쪽 편에 끼어 막 이러다고 해서 그렇게 잘 나가는 거 아니고요. 나의 소신을 지키면서 난 누구 편도 아니야. 나는 그냥 정의의 편이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뭐 실력 있는 사람이 내 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의 소신대로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거. 그런 사람들이 직장생활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자, 세 번째 볼까요?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연연하면 당연히 휘둘리겠죠. 이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건가 하면요. 그러니까 막 험담이나 어떤 그런 게 듣기 싫은 소리, 싫은 소리, 비난 이런 거에 대해서 못 참는 사람들이 보통 남한테 휘둘립니다. 그런 데 대해서 의논할 필요가 있어요. 휘둘리지 않으려면. 비난당하는 게 좋은 사람 없겠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저렇게 막 뒷담화를 한다는 소리 들으면 막 배신감을 느끼든지 분노하든지 막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 그거 갖고 기분 좋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남들한테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어요. 남들한테 좋은 소리만 듣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고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회사 생활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걸 유난히 못 참아하고 막 상처 입고 이런 사람들은 남한테 휘둘리기가 이제 백발백중인 거죠. 그래서 싫은 소리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맞춘다. 신소리인데 듣기 싫어서 최선을 다해서 맞춘다. 이건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면 나는 뭐 데드라인 안 맞춘다고 아니면 이거 이제 보고서 양식대로 이거 안 한다고 그런 거 그런 잔소리 듣기 싫어. 그런 건 딱 맞출 거야. 이런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매일 이제 술 마시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팀장이 매일 술 마시고 근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맨날 그냥 밤에 좀 야근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나가서 술 마시자. 근데 안 따라 나가면 막 싫어하고 가서 자기네들끼리 내 욕하고 그럼 그거 싫어서 술 마시는 자리마다 따라다니는 그런 직원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싫은 소리 들어도 나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해야 되는 바로 그런 정확한 경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술 마시는 시장땡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제가 이제 컨디션이 일을 다 해내면서 이렇게 매일 술 마시는 건 제가 이제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일주일에 일이 없는 날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외에는 저는 이렇게 좀 쉬어야지 제가 그 다음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그렇게 회식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거 갖고 나 뒤에서 욕하고 이러는 거 난 모르겠어. 난 욕해 그러면 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마음. 그게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그런 거예요. 나의 페이스를 지키는. 결국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장기전에 유리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막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나가 담배 한 대 피우자 막 이러고 이제 나가서 커피 한 잔 하고 들어오자. 그런 걸 이제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난 일할 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중간에 나가서 잡담하고 이런 거 굉장히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잡담하면서 이제 남의 뒷담화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또 싫어서 그렇게 내가 또 이렇게 거절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또 싫어하고 내 얘기를 할까 이런 게 싫어서 막 몰입해서 일하다 말고도 막 쫓아나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경우 이런 것도 그래 나가서 내 뒷담화 해. 난 모르겠어. 근데 난 이제 일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렇게 맺고 끊고 이렇게 하는 게 난 좋아 라고 하면 그런 데 대해서 의논해야 되는 거죠. 나 흉 보겠지 괜찮아 이렇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게 듣기 싫어서 막 그 사람들 패거리에 막 이렇게 휘몰려 다니는 거.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에서도 막 모여서 뭐 어디 미용실 같이 가자, 옷 사러 같이 가자, 뭐 밥 먹고 뭐 쇼핑하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생각 없는데 또 내가 이렇게 끼어다니지 않으면 쟤들이 뭐라 그럴 거야? 이래가지고 뭐 할 수 없이 끼어다니는 거에는 과감하게 내 기준대로, 내 소신대로 그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막 동호회 만약에 총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제 행사만 하고 나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려니 해야지 그 10사람의 얘기를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맞추지는 못해. 그럼 물론 그런 일부 불만이 있겠지만 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거. 모든 거에 다 쿨하게 그렇게 탁 넘기는 거. 이런 부분들이 내 정신세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싫은 소리 너무 많이 듣는 거에 막 무식경한 사람들. 싫은 소리 하든지 말든지 난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막 흘리면 돼요. 이쪽 귀로도 막 다 튀겨져 나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들어서 쓴 소리지만 내가 들어서 반성하는 만한 부분은 반성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자기 탓도 고질병이에요. 자기 탓.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남 탓하는 사람들 있죠. 무슨 일만 생기면 다 제 탓이야. 박대리 탓이야. 김 과장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지만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 탓을 돌리는 사람도 그것도 병입니다. 분위기 별로 안 좋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리고 결과가 안 좋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안 그랬을 텐데 진짜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남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탓만 하면 내 잘못이라고 이제 내가 자책하고 그러면 딴 사람 눈치 보게 되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자기만 탓하는 사람도 이제 자기 남한테 이제 휘둘리는 겁니다. 정답은 뭔가 하면요. 어떤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 그래도 전부 남의 탓도 아니고 전부 내 탓도 아니에요. 그들의 탓도 있고 나의 탓도 있고 그런 거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전부 내 탓이야라고 하는 것도 나의 너무 과대망상증입니다. 내 영향력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죠. 난 그렇게 영향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남 탓하고 내 탓하고 둘 다의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남한테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지면 내가 뭐 불편하게 했나? 이렇게 금방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동료나 이제 상사가 짜증이 나 있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막 눈치 보다가 막 지장 상사가 막 너무 짜증나 있으면 나 때문인가? 내가 아까 그렇게 말하고 저 사람 짜증났나? 이렇게 하면 그 상사한테 이제 휘둘리는 거죠. 짜증만 내면 자기가 짜증만 내면 신경질 내면 이제 쩔쩔매는 그런 부하 직원을 약점으로 이용하는 나쁜 상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데 휘둘리지 말고 의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 의연하면 그것도 조금 눈치 없는 사람이지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남의 감정에 대해서 내가 쩔쩔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으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명절에 이제 친척들 모여서 이제 시어머니 심기 굉장히 불편해 보인다. 그러면 나 때문에 그런가? 하면서 지레짐작하고 막 허둥대고 막 땀 흘리고 이렇게 해야지 불편해하고 이러지 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심기가 지금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시냐? 그러면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낫지 지레짐작해서 자기 탓을 하는 거. 그러면 그 상대에 대해서 휘둘리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남들한테 휘둘려서 스스로 막 불행하고 힘들고 인간관계 애먹고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의연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나를 휘두르는 사람에게 굳이 사랑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두 번째,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해올 때 나의 올바른 관점으로 판단해보기. 항상 나의 관점으로 판단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남의 시선 평가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기. 그리고 4번째, 자기 탓도 고질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의연하게 나를 지키고 살아야지 행복한 그런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남한테 지금 휘둘렸지만 지금부터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